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두스푼입니다. 아마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는 국어 강의를 듣고 점심에는 영어 강의를 듣고 또 저녁에는 한국사 공부도 하고 있겠죠. 또 며칠 뒤에는 행정법이나 행정학 같은 전공 과목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나름 열심히 복습도 하고 있을 거예요. 공부 플래너도 꼼꼼히 작성하면서 진도가 잘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많은 수험생들이 정작 필기 합격선까지도 가보지도 못하고 불합격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경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기출은 정말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 다수가 합격선 근처도 가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합격선에서 꼭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걸까요? 그건 합격선 이상으로 본인의 실력을 올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시생이라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그 이상 시험에 응시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히 공부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고교 시절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해서 실패하셨다면 이번 기회에는 방법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잠시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필기 합격선이라고 해서 제가 한 90점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절대 합격선이라고 해서 우리 95점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죠. 직렬 상관없이. 자, 이렇게 제가 필기 합격선과 절대 합격선을 그어놨는데요. 자, 보시면 밑에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이니까 과목이 있고 전공 1과 전공 2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침마다 국어 공부를 해요. 그럼 안 하는 사람보다 실력이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또 점심 먹고 영어 공부합니다. 그럼 당연히 안 하는 사람보다 영어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또 저녁에 한국사 공부하면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국어, 영어, 한국사 매일 공부하고 또 며칠 있다가는 전공 과목 첫 번째 거 공부하고 전공 2번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내 실력도 오르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당연히 과목마다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과목마다 쓸 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공부를 하실 때 이 모든 과목들의 수준이 여기 필기 합격선을 넘어와 줘야 돼요. 이렇게 이걸 넘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여기까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놀고 있냐면 다 전부 다 여기 이 정도 수준까지 와서 그냥 깔짝깔짝 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시험 보러 갔을 때 이만큼 이 필기 합격선에서 이만큼의 차이가 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열심히 한 사람들만 이 정도까지 가는 거지 중간에 슬럼프 오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매일 할부금 갚듯이 조금씩 공부 찔끔찔끔해서는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한 과목씩 집중적으로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사를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팠다. 그래서 한국사 점수를 합격선을 여기를 뚫어가지고요. 절대 합격선인 95점까지 올려버리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한국사만 집중적으로 파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을 한 달 동안 한국사만 죽어라고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실력이 쫙 올라와서 이 절대 합격선 위에까지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는 이번에 전공 과목 첫 번째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만큼 쫙 올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사가 끝나고 전공 1번을 할 때는 당연히 올려놨던 한국사가 조금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와봤자 이 필기 합격선보다는 위에서 놀게 돼요. 그리고 전공 과목 첫 번째 과목을 공부하면서도 한국사를 조금씩 복습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계속 이 절대 합격선과 필기 합격선 이 사이에서 놀도록 해야 돼요. 여기에서 놀면 안 되고 여기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 절대 합격선까지 실력을 올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건 제가 한 과목씩 집중적으로 공부했을 때 다른 과목을 까먹으면 어떡하죠? 이게 아니고 제가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 절대 합격선까지 못 올리고 필기 합격선까지밖에 못 올리면 어떡할까요? 이거를 걱정해야 되는 거지 까먹을까봐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말대로 했다고 쳤을 때 한 과목씩 집중적으로 했다고 쳤을 때 이 필기 합격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한 달 동안에. 이게 걱정인 거지 여러분들이 까먹을까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공부하실 때 좀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런 데서 놀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과목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실력이 다 여기에서 놀 수 있도록 이러면 시험장 가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 여기에서 시험을 보러 간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믿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나요? 제 말에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 꼭 한 달만이라도 이렇게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제대로 맛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실력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지금껏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합격시켜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